김 박사님이나 이장이 총장님 하신 말씀이 뭐 워낙 제가 뭐 더 붙일 게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말씀을 워낙 정리를 잘해 주셔가지고 더 드릴 말씀도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가서 이렇게 그리고 그전 해법 발표한 거하고 이걸 보면은 제가 아베 신조 정권 때부터 서가 유치에 대하고 이제 기시다 보미오 정권까지 왔습니다만 일본 정부가 그토록 한국의 일종의 레짐 체인지인데요. 그 전에 이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뭐 극단적인 발언을 공개적으로 할 정도로 근데 뭐 거의 뭐 빨갱이라는 식의 용어도 할 정도로 정말 아예 상대를 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저는 그걸 보고 어떻게 보면은 일본 보수 우익들이 상당히 한국 내정에까지 어떻게 개입한 게 아닌가 의심할 정도로 일본 보수 우익들의 여러 가지 발표 문제나 어느 보도문을 보면 아주 좀 심하다 싶은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 박근혜 대통령 때 주한 일본 대사를 했던 우토 마사토시인가요? 그 대사를 하고 12년 동안이나 근무를 한 사람인데 한국을 제일 잘한다는 사람이 우리한테도 알려져 있지만 번역돼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팔렸을 거예요 아마. 일본인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그런 책도 썼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일본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뭐 텔레비나 우리로 치면 뭐 공영방송 이하 민방 그다음에 뭐 온데 다 불려다니면서 굉장히 한국 정부나 이제 그걸 아주 우익 입장에서 아주 노골적으로 계속 선전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쓴 책들이 일본의 베스트셀러가 돼서 여러 권. 그 정도로 어떤 한국에서 그들은 이제 노골적으로 문제적으로 좌파라고 부르고 북한과 내통했다고 할 정도로 심지어 촛불 시위 자체를 북한에 지령해야 한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정도로 그 정도였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세력들이 아마 바라던 그 결과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들이 가장 바라던 상황이 지금 드디어 달성됐다 할 정도로 지금 걱정스러운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요. 일본의 그런 어떤 한국 내에서의 어떤 정권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은 분명히 그들이 성공적으로 관여했든 안 했든 그런 강한 의혹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식으로든 관여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일본 단독으로 된다기보다도 제가 기사에서도 썼습니다만은 이번 윤 대통령 당선에서부터 막 서두르기 시작한 한일 간의 어떤 관계 복원이라고 할까 정상화라고 할까 그 쭉 과정 한 지난 1년 동안의 과정 그리고 최근에 가서 발표한 결과를 보면은 저는 제 기사에서는 그렇게 썼습니다. 이건 뭐 승리자는 미국이고 어떻게 보면은 시나리오 각본부터 연출까지 연출자는 미국이다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이건 물론 제 나름의 그건데요. 제가 그동안에 이제 그 기사뿐이 아니라 여러 기사를 쓰면서 느낀 것이 아까 김 박사님 발표하신 것도 그렇고 이장희 선생님 발표하신 것도 그렇고 2차 대전 이후에 이 동아시아, 동북아시아, 혹은 아시아 태평양 질서를 미국 냉전 체제로 새로 재편하면서 완전히 그때부터 이미 그걸 이제 우리 전에 이장희 선생님도 참여하신 국제회의에서 우리 샌프란시스코 체제 1.0이라고 불렀는데요.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면 냉전이 끝나고 그 당시 냉전 체제 때의 주적은 소련이었으니까 미국의 이제 지금은 주적이 중국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게 이제 주적이 바뀌었을 뿐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이나 아시아 태평양 전략은 전혀 바뀐 게 없고 오히려 이제 2.0 체제로 확대 재편이라고 할까요? 개편된다고 할까요? 그런 체제로 가는 데 있어서 윤석열 정부
윤석열 정부가 지금 굉장히 앞장서서 거기에 아주 미국, 일본이 바라는 가장 바람직한, 그들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바람직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윤석열 정부는 그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그 자기들이 정당성, 한일 간의 관계, 이와 같은 어떤 전격적인 관계 정상화라고 할까요? 복원이라고 할까? 저는 과거로의 퇴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게 그 구실이랄까, 명분으로서 아까 그 두 분 다 언급하신 1998년도에 그 김대중 오부치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이라는 걸 자꾸 이제 등록이는데요. 그 김오부치 선언의 개성 발전이다. 이렇게 자기들이 있던 정당성을 주장할 때 주요한 근거로 삼는 게 그 주장이거든요. 두 분 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김오부치 선언 때는 그래도 통절한 반성, 사죄 뭐 이런 표현이라도 들어가지. 이번에는 그조차도 기시다 정부는 안 쓰려고 교묘하게 했던 그다 역대 내각의 그런 역사 인식을 전체적으로 개성하고 하는 식의 얼버무렸어요. 그조차도 표명을 하기 싫어했던 거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이자기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중요한 거는 이게 개성 발전이 될 수 없는 게 2012년과 2018년에 한국 대법원 그 판결, 그러니까 명백히 그 일제 침략과 식민 지배는 원천적으로 불법이었고, 그리고 그 불법 상황에서 동원되고 피해를 당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배상해야 된다는 그 판결 자체를 윤석열 정부는 그걸 완전히 전면적으로 부정해버렸거든요. 그게 가장 크고, 그러니까 이게 개선 발전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너무나 명백한 것이 그 대법원 판결 자체를 무시해버리고, 그 다음에 98년의 파트너십 공동선언조차도 거기에는 구슬 하나조차도 다시 되풀이하지 않는 완전히 과거 퇴행적으로 과거로 돌아가 버린 그런 건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 윤덕민 주일 대사인가요? 그분이 아사히 신문하고 이렇게 길게 인터뷰를 한 걸 보는데 자꾸 그 문제를 언급을 하면서, 이게 말하자면은 1998년도 김오부치 공동선언의 버전 2.0이라고 자꾸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보다 한 단계 더 나은 거, 개성하고 나아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뭐냐면은 한국 내에 어떤 반대 정서랄까, 반대 논리를 무너뜨리는 하나의 그 장치로서 그 문제를 계속 언급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게 아니라는 것. 또 하나는 2.0이 될 수 없는 또 중요한 이유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대법원, 그거야말로 2.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일 관계에 있어서 일본의 법적 책임을 분명히 묻고, 과거에 그게 불법이었고 한 걸 명시적으로 공식적으로 그 선언하고, 그게 따라서 또 법적 책임을 구체적으로 묻고 배상하라고 명한, 그거야말로 2.0이었는데 그걸 완전히 무시해버렸으니까요. 그래서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 남은 문제가 지금 이 문제가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굉장히 미묘하고 또 흥미있다고 이야기하면 뭐 좀 그렇겠지만요. 지금 그 한국 정부 쪽의 또 요청에 의해서 지금 대부분이 지금 그 가해 기업들, 그러니까 미쓰비시 중공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일본제철 그 국내 자산 압류해가지고 지금 현금화하기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 한국 정부가 지금 이때 보류시킨 상황이잖아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게 이제 상당히 지금 몇 개월이 지났고 대법원으로서도 그걸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고 또 판단을 내려야 되는 시점인데, 저는 궁금한 것이 예컨대 지금 한국 사법부가 이것 때문에 헌법 위반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한국 사법부가 행정부에서 상권 권리 엄연히 선언되어 있는 헌법적으로 그런 나라에서 행정부로부터 완전히 무시당하는 그런 상황인데, 사법부가 부정당한 그런 상황을 한국 대법원이 예컨대 그 가해기업들의 어떤 자산 현금화 그리고 배상 절차 이행 문제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 저는 이제
아주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만일에 사법부가 현금화해서 배상 이행하라고 판단을 해버리면은 그럼 굉장히 어떤 그 윤석열 정부도 그렇지만 한일 간에 합의한 것 자체가 아마 일본은 경악할 것이고, 물론 일본 정부야 일부 보수익들이야 그 한국 정부 알아서 해주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계속 큰 소리 친 것도 부산권 문제나 이런 데서 그런 일은 없을 거다, 걱정하지 마라 하고 계속 안심을 시키는 그런 상황인데, 과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법부가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그리고 판단을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궁금하고요. 만일에 사법부가 자기 본연의 그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한다면은 이거는 거의 원점으로 돌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지금 곧 다가오고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이 시간이 조금 있으면 제가 괜찮습니다. 예, 언급을 하고 싶은 게, 이 우리나라 분단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미국이 줄곧 한일 관계에서 줄곧 추구해온 그 한일 유착이라고 그럴까, 한미일 공조 내지는 노골적인 군사 뭐 동맹이죠. 동맹 체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반도 분단을 전제로 한 것이고 미쪽 해체를 전제로 한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미국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한반도 분단과 한민족 해체와 남쪽 일부를 일본에 통합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한일 통합국가인데 그 통합국가의 주는 당연히 일본이고요.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태평양 국가,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아시아에서 그 아시아 대륙에 대한 전략적 관점에서 보면은 일본이 훨씬 유용하죠. 땅도 지금 분단된 한국보다 훨씬 넓고, 그다음에 저 알류시안 열도부터 풀열도부터 저 대만까지 쫙 일본 영토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ryukyu라고 하는 옛날 오키나와도 일본에 그 일본이 발행하는 게 아니라 원래 약속은 중국에 발행하기로 돼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일본에 넘기고 독도를 저렇게 애매하게 해가지고, 원래는 샌프란시스코가 초기 초안에 보면 한국 일본이 돌려줘야 할 그 영토의 명백한 리스트에 들어있던 독도를 나중에 빼버리고, 그 미국 그 GHQ 도쿄의 그 연합군 사령부의 사실상 그 외교장교라고 할 수 있는 그 시볼트라는 미국인이 그렇게 우겨가지고 독도라든가 일본 이익에 철저히 부합하는 쪽으로 이렇게 바꿔버리는 그 과정도 보면, 미국은 철저히 그 나중에 그 뭡니까 그 에치선이니까 하여튼 에치선 선언도 그렇지만 하여튼 자신들의 어떤 전략적 관점, 국익 관점에서 그 해당 지역의 현지 주민의 역사나 문화나 이해관계를 전혀 돌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지금도 그걸 계속 추구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런 정책에 윤석열 정부가 가장 앞장서서 지금 동조하고 있고 그 부합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이게 이걸 단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 우리 민족의 어떤 그 해체 자체를 우리가 인정한다고 그럴까, 오히려 환영한다고 그럴까, 그리고 우리의 일본에 대한 어떤 복속 자체를 아무런 의심 없이, 그럼 제가 의심하기로는 거의 한일 국가, 통합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 미국의 의도는, 미국은 그게 아마 그들에게는 가장 바람직할 텐데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끌려 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위기의식이 있거든. 원래 뭐 어떻게 보면 이게 새삼스럽지 않은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쭉 그랬으니까. 그런데 역사가 조금이라도 발전한다면 우리가 민주화되고 해서 그런 부분을 계속 극복하고 논파하고 해서 우리 힘을 자꾸 키워가면서 이렇게 미국의 그 의도 자체에 우리가 호락호락하지 않게 우리 힘을 키워온 그런 상황을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보면 하루아침에 아직 뒤집어 버렸단 말이죠. 그것도 어떤 국민적 합의나 뭐 이거 없이 그냥 자신의 선거 공약이라는 이유로 이건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같습니다. 그리고 드디어는 만일에 저는 뭐 그럴 가능성이 별로 높지 않다고 봅니다만은, 대만에서 어떤 전쟁이 일어나거나 할 때는 우리가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자동 개입하게 돼 있는 거죠. 당연히 미국이 의도하는 것도 원래 미일 간의 그 군사 통합 지휘 체제였고, 지금 거기 지소미아 넣은 이유가 아까 MD도 있지만은
사실은 한미일 군사 지휘 통합 체계거든요. 야, 군대 지휘 체계를 하나 통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대만에서 어떤 그런 일이 벌어지고 하면 자동 개입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그 평택에 세계 최대 미국 기지가 이미 들어와 있고, 사드도 와 있고, 이런 상황에서 완전히 그렇게 되면은 모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봐도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되는 것이, 북도 어떻게 보면 자존적 관점에서도 그렇지만 제2전선을 꾸릴 가능성도 있고, 어느 때보다도 지금 굉장히 우리가 전쟁 위험이 높은 시대로 지금 급속도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 전쟁 상황이 가장 좋아하는 우크라이나 사태도 볼 수 있지만, 미국 군산복합체야말로 지금 가장 큰 돌을 불고 있고, 그다음에 누구보다도 기사 회생의 기회를 기다리는 일본 보수 주류 세력들이야말로 전쟁이라는 상황을 가장 바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본은 전쟁이 나면 사는 거죠, 다시. 우리는 죽지만. 그래서 저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대로 만일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추구하는 방향이 미국의 그런 기본적인 시나리오 각본에 따라서 완전히 부합해서 그렇게 간다면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샌프란시스코 1.0 체제, 우리가 피해자가 되고 오히려 전범 국가인 일본이 오히려 전성국가처럼 되고 미국이 제1 동맹국이 되어버리고, 우리는 그게 하부 종속 체제로 편입되는 이런 샌프란시스코 70년 전에 그런 샌프란시스코 1.0 체제가 다시 확대 재편되는, 아무런 질적인 변화가 없이 주적만 소련에서 중국으로 바뀐 샌프란시스코 2.0 체제로 넘어가는데, 우리가 그게 바보같이 적극적으로 동조한다면 이건 정말 스스로 그거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다시 죽는 것이고 일본은 살고 우리는 다시 죽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죽지 않으려면 그걸 거부해야 된다.